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울소입니다. 양악수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편악수술은 들어보셨어요? 이부 성형술은요? 자, 오늘 턱수술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변부에 턱수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게 사각턱인데 턱을 좀 깎아볼까? 여기가 너무 뾰족한 것 같은데 여기 조금만 깎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걱턱인데 턱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입을 다물었는데도 앞니가 안다. 얼굴이 길어. 그러니까 턱을 수술해서 입이 다물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턱 수술도 있고요. 사실 제목은 턱 수술이지만 다 다른 수술입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가 양악 수술하시는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초빙해서 초대석을 한번 마련해 볼 수도 있고, 각 양악 수술에 관련돼서 여러 종류의 양악 수술에 관련돼서 하나씩 영상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요청사항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일단 턱 수술. 턱은 어딘가요? 여기요. 그죠? 이걸 보통 우리가 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는 우리는 아래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여기 아래턱입니다. 아래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담으는 게 아래턱입니다. 이렇게 펼쳐보면 니은자처럼 생겼죠. 이게 아래턱. 위턱은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위턱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위턱이요. 여기도 위턱이래요. 그래서 요 눈 밑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여기 뼈가 있어요. 요 눈 밑에 뼈, 요렇게 여기, 그죠? 눈 밑에 여기 뼈. 만져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다 위턱이에요. 그 위에 턱에 코도 붙어 있고, 눈 받침도 위턱에 있고요. 여기 보면 귀도 있고, 이만큼이 다 위턱입니다. 그래서 치과는 이 눈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치과에서 얘기하는 위턱과 아래턱이에요. 자, 그러면 턱 수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래턱이 너무 커요. 그럼 보통 우리가 주걱턱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턱 수술을 해요. 그러면 아래턱이 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위에 턱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위에 턱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위에 턱은 여기서 수술하겠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위턱과 아래턱 중 한쪽 턱만 수술하는 경우를 우리가 편악 수술이라고 합니다. 편도, 왕복 아시죠? 편악 수술. 그런데 위턱과 아래턱을 다 수술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양쪽 턱을 수술한다고 해서 양악 수술이라고 그래요. 알고 계신 양악 수술이 양쪽 턱을 다 수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악 수술에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가 수십 가지 종류가 있겠죠. 결국은 턱 수술인데 위턱 아래턱을 다 해야 돼요라는 그냥 뭉뚱그린 말이에요. 오늘은 주걱턱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자 그러면 1년을 강의해야 될 분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 사람이 주걱턱이에요. 그런데 주걱턱은 이를 다 빼도 주걱턱입니다. 그렇죠? 뼈가 안 맞으니까. 위턱이 여기 있는데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주걱턱인 거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주 간단하게는 이 주걱턱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1번, 위의 턱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너무 크다. 그럼 아래턱의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래턱이 정상 크기인데 위의 턱이 작아요. 그럼 어디를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위턱을 해야죠. 위의 턱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오게, 커 보이게 만드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이건 똑같은 주걱턱인데도 위의 턱을 수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두 개가 섞인 거죠. 위의 턱은 덜 컸고 아래 턱은 많이 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래 턱은 집어넣고 위의 턱은 꺼내야 됩니다. 이게 양악 수술이겠죠.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주걱턱,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수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앞뒤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이로도 문제가 있대요. 위의 턱이 작아요, 주걱턱인데. 근데 밑으로 길어져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위턱을 올리면서 앞으로 꺼내야 되겠죠. 아래턱은요? 앞으로 나왔는데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3차원적인 것들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양악 수술하면 되겠네? 불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술해야 되고 어느 부위를 수술해야 될지, 얼마나 움직여야 될지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렇게
아래 위가 안 맞는 크기의 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20년, 3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위턱 아래턱의 크기가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씹어먹고 살았을까요? 잘 안 씹혔어요.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몸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씹어보려고 애를 써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맞아야지 옆에서 보는 앞니죠. 그래서 땅땅땅땅 씹는 겁니다. 위에니가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래턱이 커요. 그래서 아래턱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주걱턱이라고 부르죠. 자, 이게 몇 살 때요? 7살 때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씹히겠어요? 안 씹히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몸에서 씹어보자 그러면서 이들을 뒤로 이렇게 자꾸 보낸답니다. 위에는요, 이렇게 보낸대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래가 씹어보자 하고 들어가고 씹어보자 하고 위에가 나오는, 이걸 보통 몸의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앞니만 있겠어요? 어금니에도 적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니와 어금니에 이들이 적응이 돼 있어서 어떻게든 씹으려고 노력했던 거, 이걸 다 걷어내야 이 사람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앞니가 요만큼밖에 거꾸로 안 물리는데 수술 안 하고 안 돼요 이러는데 사실은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적응된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악수술은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누가요? 교정 전문의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수술하시는 구강, 아간면, 외과, 구강외과, 외과 선생님, 치과 안에 외과죠. 이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 적응이 없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치아의 모양이었을까? 그리고 그때 위턱 아래턱의 차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먼저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악수술을 하려면 턱을 교정하는 수술, 즉 교정과 수술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가 턱이죠, 교정 수술이라고 합니다. 얘가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악교정 수술. 첫 번째, 교정과 의사가 봐야 되죠. 교정 전문의가. 또 누가 봐야 돼요? 구강외과, 구강아간면 외과 전문의가 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보고 머리를 맞대고 이 사람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상의합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교정과 의사가 먼저 달려들죠. 20년 동안 살면서 적응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원상태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위의 치아는 위턱에 맞게, 아래 치아는 아래턱에 맞게 원상태로 되돌려 놔요. 근데 적응을 되돌려 놓으면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안 씹히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주걱턱처럼 돼요. 이게 속에 숨어있던 나예요. 여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수술 전의 교정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구강암외과 선생님이 위턱 아래턱을 잘 맞춰주겠죠. 그럼 이제 턱이 정상이고 적응도 다 풀려진 그런 상태로 수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교정과 의사가 윗니 아랫니를 정상적인 턱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해요. 3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수술 전 교정, 수술 후 교정. 얼굴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다시 재구성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치료입니다. 환자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가 있죠? 오늘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고, 누구한테요? 교정 전문의한테 얘기 들어보고, 외과 전문의한테도 얘기 들어보고, 이 병원에서 치료할 건지 말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오늘 바로 여기 가가지고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도 있어야 되죠. 그 엑스레이를 다시 분석을 해야죠.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야죠. 치료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당일날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계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수술 후의 상태가 어떨 건가? 정말로 이만큼 움직여도 다른 부분에 살 같은 게 잘 따라올까? 그리고는 주걱턱부분 보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 그랬죠? 얼굴의 수직도 봐야 되고요. 수평도 봐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한 건 좌우의 대칭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걱턱인 것 같은데 여길 좀 깎을까? 사각턱인 것 같은데 여길 좀 깎을까? 이거는 턱뼈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겉에 부분만 다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윤곽 성형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윤곽을 다듬는 수술은
치아의 맞물림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혹은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양악수술은, 턱수술은 턱을 움직이는 겁니다. 턱에 뭐가 있어요? 치아가 있습니다. 결국은 양악수술을 한다는 건 이의 맞물림, 씹는 기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수술은 누가 해야 돼요? 이의 맞물림, 평생 동안 씹어먹는 기능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수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치과 의사입니다. 다른 과에서 수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치과 중에 구강, 악안면 외과라고 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양악수술, 턱수술의 전문입니다. 가장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정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정 전문의와 구강악안면 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악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치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정답이에요. 주걱턱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얘기에도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턱수술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나는 치과에서 얘기할 때 무턱이라던데 혹은 비대칭이라고 하던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